비가 내려도 질서정연한 한국인들 해외 반응.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까?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도요? 국제문화비교 세미나장. 한 프랑스 사회학자가 스크린 속 사진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효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네요.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서 빨리 타면 되는 걸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미국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유엔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탑승 시 평균 대기 시간이 한국은 3.2분인데 뉴욕은 1.7분이에요. 결국 질서라는 게 비효율의 다른 말 아닙니까? 세미나장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라파엘 올리베이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 줄 안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걸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질서를 효율의 반대말로 보고 계시지만 전 그날 그 빗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질서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줄을 제대로 서본 적이 없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대중교통이란 건 그냥 문이 열리면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20명쯤 있으면 버스가 도착하는 순간 모두가 한꺼번에 문 쪽으로 몰려들었어요. 밀리면 지는 거였죠. 어떤 날은 3대나 되는 버스를 그냥 보내야 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첫 주는 신기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여기 사람들은 좀 얌전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그 빗속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맑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저는 황급히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죠.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를 피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이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다는 거였어요. 정류장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도 빗속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도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옷이 다 젖는데도? 브라질이었다면 벌써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우산 있는 사람이 앞으로 밀고 들어가고 힘센 사람이 문 앞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안간힘을 썼겠죠. 그런데 여기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슬며시 줄의 맨 끝으로 갔습니다. 앞에 있던 중년 여성이 뒤를 돌아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성은 우산을 살짝 제 쪽으로 기울여줬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빗물이 옷을 적셔도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진작가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그때 줄 중간쯤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비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땅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 순간 제가 본 건 이거였어요. 할아버지 뒤에 서 있던 3명이 동시에 몸을 숙였어요. 한 명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다른 한 명은 흩어진 물건을 주웠고 또 한 명은 자기 우산을 할아버지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심지어 줄 앞쪽에 있던 젊은 여성도 뛰어와서 자기가 들고 있던 손수건을 할아버지께 건넸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사이에도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다시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버스가 곧 올 시간이었는데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주고 앞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한 명씩 천천히 질서 있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밀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계단을 오를 때도 뒤에 있던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줄을 잘 서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서로를 믿는 사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질서를 지키면 너도 지킬 거야. 네가 먼저 가면 나는 다음에 갈게.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신뢰예요. 이건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었어요. 문화였던 겁니다. 버스 안에 앉아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여전히 정류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제 알았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돈이 많거나 건물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서 선진국인 거구나.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그 빗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게, 그리고 그날 그 줄에 서 있던 당신들에게. 저는 오늘 당신들에게서 질서를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에게서 존중을 배웠어요.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차례를 존중하는 법을요. 그 빗속 줄 위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봤습니다. 그건 강요가 아닌 신뢰였고 규칙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질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한국인들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죠.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길을 닦고 다리를 놓던 그 정신이 지금의 질서의식으로 이어진 겁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며 전 국민이 선진 시민의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IMF 외환위기 때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오늘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지키는 이 질서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물려준 값진 유산인 것이죠. 한국의 이야기가 자랑스럽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